안녕하세요. 국어과를 담당하고 있는 손배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세한 그 입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들 하셨기 때문에 국어와 관련돼 갖고 구체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선행학습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고등부 과정에 대한 선행학습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뭔가 방향성을 많이 갖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어는 특히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몰라서 고3, 중3 때 상당히 헤매는 학부모님과 아이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만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을 우리 종로학원에서 겨울방학 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네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학생들이 중학교 때는 아마도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적어도 중상위권 될 거예요, 지금.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주변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물어봐서 알겠지만은 중상위권이었던 애들이 갑자기 성적이 훅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왜 발생을 할까를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고 갑자기 고등학생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좀 생각이 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국어는 그냥 금방 하면 내 성적이 오르겠지라고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상당히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중상위권 또는 상위권이었던 학생들이 굉장히 하위권으로 떨어지는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부터 학부모님들이 내신 대비부터 시작해서 어차피 그 입시를 우리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신 대비부터 어떻게 해 들어가야 되는지, 겨울방학 동안에 해야 될 일과 구체적으로 무엇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면 국어 내신 대비 전략 해가지고 국어 내신의 특징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원래는 2권이었던 국어책이 1권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게 되냐면은 교과서 이외의 내용을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출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내용이 줄어들다 나니까 교과서 이외의 것들을 많이 출제하게 됩니다. 그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의 외부 교재 또는 프린트 교재가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교과서 외의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기존에 작년이나 이렇게 올해죠, 올해. 그러면 올해 봤던 고1 기출 모의고사 문제들을 많이 냅니다. 또는 그 전에 봤던, 전달에 봤던 문제라든지 그런 걸 많이 응용하게 되고요. 프린트 교재를 상당히 많이 쓰십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근데 그 프린트 교재들은 대부분 무엇에 많이 집중되어 있냐면 문법과 문학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프린트 교재의 내용은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문법하고 문학에 대한 그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있고 굉장히 그 자료들은 많아요. 그래서 주로 그 두 가지 자료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시험들을 많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문제가 뭐냐면은 중학교 때는 그냥 단순 암기식이나 그냥 한 번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지만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상당히 많이 바뀐다는 거죠. 개념적인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타나는 게 이제 중학교 시험보다 범위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벼락치기가 불가능한 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중3 아이들을 여름방학 때 잠깐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공부 안 하더라고요, 중3 때.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그 한 2주 정도나 1주 정도 그냥 밤새면 되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직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문제가 이제는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간부터 뭐가 되냐면 수능 형태의 문제로 많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국어가 사실은 수능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아직까지도 보면 가장 순응화되어 있는 그러한 과목이 국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 성적이 상당히 떨어져도 수능을 잘 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었어요. 지금의 고1과 이제 고1 예비반부터는 학교 내신 또한 뭐냐면 수능화되어 가기 때문에 실제로 내신 대비가 수능의 대비하고 거의 흡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 내신을 지금부터 잡지 않으면 굉장히 수능까지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은 적어도 거기에 관심이 있으셔서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학부모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걸 보면 암기가 아닌 이해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휘도 상당히 개념적인 어휘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준 거예요. 이거는 욕심이 없다. 근데 무심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무심하다라는 말뜻 속에는 사실 관심이 없다라는 말로 우리는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문학에서 무심하다는 욕심이 없다, 사심이 없다의 의미로 더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뀌어 나가는 거죠. 또는 뭐냐면 뛰어넘는다, 뭐 무엇을 넘어섰다, 이걸 초월과 초국의 개념으로 사용하거든요. 때로는 뭐냐 하면 또 대표적인 예시가 미안합니다. 제가 써놨는데 어디다 써놨는지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개념어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보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능 문제에서도 그렇고 요즘 이제 그 문제에서도. 근데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있는 것 찾기 싸움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있는 것 찾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또한 뭐냐면 근거를 갖고 추론하는 것까지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막연히 중학교 과정에서의 문제만 갖고 공부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작품, 외부 작품과 학교생 그 프린트 자료가 늘어나다 나니까 실제로 평소에 그것들을 공부해 놓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는 프린트 자료를 주는데 상당히 늦게 주거나 시험 범위를 1주 내지 2주 전에 주기도 해. 아마 옆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내신 대비에 들어가는 선생님들은 되게 힘들어요. 학원에서. 근데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거를 갖다 극복하기 위한 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시험 범위가 상당히 많아졌죠.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짧은 주관식 문제는 거의 사라진다고 보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서술형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서술형 문제라고 하는 건 본인이 이해하고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성적이 떨어지는 원인이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필수 고1 국어 교과 과정을 부모님들도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를 하게 되냐면 1학기 때는 화법하고 독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화법과 독서는 실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뭐냐면 문학과 문법, 특히 문법은 현대 문법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학기 때는. 근데 2학기 때로 가면서 작문과 독서, 그래서 문학과 문법이 계속 나오는데 현대 문법과 더불어서 중세 문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1 때. 특히 고1 때 나타나는 중세 문법은 주로 세종어조 훈민정음이나 이때 그 중세 국어의 시작점, 이 시발점부터의 그 내용을 갖다 가르치기도 하고요. 순서대로 다 가르치는 출판사도 있습니다. 총 11종 교과서가 되면서 교과서마다 내용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고전 문법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겨울방학 동안에 문학하고 문법은 기초를 완성을 해놔야 돼요. 특히
문법의 기초를 완성하지 못하면 고2, 고3 가서도 문법은 계속 나오거든요. 요번에 제가 고1 문법을 준비해 줬어요. 그 시험 대비로. 근데 고2도 같이 나왔어요. 근데 고3 같은 경우에 고1, 고2 때 문법이 완성되지 않은 학생들은 고3 올라가서 문제가 뭐냐면 문법 때문에 한 달 내지 두 달을 써야 돼요. 그러면 대입 준비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문법에 할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가 완성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의 기출문제풀이나 이런 문법의 기초만 만들어가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1학년 때의 문법은 따로 특화시켜서 더 깊이 들어가고 열심히 공부해놔야 돼요. 그게 겨울방학 동안에 진행이 안 되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각 교과서별로도 나오지만 실제로 뭐가 있냐면 11종 교과서가 있어요. 그런 자료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본인 학교 출판사 자료 말고 에서 뭐를 하냐면 시험 문제를 외부 작품으로 해갖고 내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공부 전략으로다가는 우선 문학과 문법은 기초를 잡아야 되고요. 비문학은 특히나 뭐 때문에 중요해지냐면은 보기 문제가 많아집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보기 문제가 많아지는데 이 보기가 거의 비문학 지문 짧은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초를 다루는데 이것들도 역시 관과에서는 안 된 부분이어서 비문학 독해의 기초를 만들어가는 과정, 요것들이 좀 겨울방학 때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꾸준히 뭐냐면 고1 모의고사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문제보다 해설지가 더 두껍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해설도 자세히 나와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러한 모의고사 문제집이 아무리 잘 나왔더라도 본인이 직접 푸느냐 안 푸느냐 그것에 의해서 굉장히 차이가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 여기에 맞는 그냥 겨울방학 교과 과정을 정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할 일에 대해서 숙제도 정했고요. 그거를 좀 정했는데 요거는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 어차피 고2, 고3 수능 뭐 이거 준비는 앞서서 다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습을 위해서 이런 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을 짰습니다. 만약에 저희 학원에 겨울방학 동안에 보내주신다면 이렇게 주차별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과제물을 특히 좀 봐주세요. 과제물을 봐주시면 매주 모의고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속담이나 수능 어휘. 근데 속담도 중요하지만 수능에 자주 사용되는 어휘들이 있어요. 그걸 정리해 놓은 그러한 단어집을 좀 만들어서 이걸 암기하는 작업을 좀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 필독 도서는 독서 목록을 좀 나눠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도 나중에 가서 이 독서나 이걸로다가 수시 준비할 때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나눠주고 요거를 좀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될 거고요. 한자 성어도 확실하게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외워오고 테스트하고 이런 과정을 좀 반복하게 될 거예요. 특히 한자 성어는요. 제가 지금 고1부터 고2, 고3까지 하면서 300개를 외우는 걸 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300개를 다 외운 학생들과 전혀 한자 성어를 모르는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를 보면 한자 성어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수업에서 이해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학부모님들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과제물로 해서 테스트도 하고 외우는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합니다. 이 교과 과정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에 맞춰서 교과 과정을 짰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 학생들이 무엇을 공부할지에 대해서는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윈터스쿨을 보내주시면 학부모님들께서 후회하지 않을 만큼 준비는 좀 해놨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특히 국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어나 수학은 실질적으로 저희 강남의 뭐 대치동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중1 때 이미 고등학교 들어간 학생들 많고 영어도 뭐 거의 그렇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선행학습이 가장 어렵고 안 돼 있는 게 국어다.
그래서 중3 말에 고1 예비반으로서 국어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국어 때문에 고등부에서 굉장히 많아요. 물론 수학도 중요하고 영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영어는 1등급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1등급 안 나오는 학생이 영어는 안 할래? 이렇게 되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1등급이 될 때까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국어에서 저는 중요성을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선행학습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하더라도 굉장히 이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국어만큼은 뭐냐면 반드시 전문적인 학원 선생님들과 함께 선행학습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다른 거 무시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이들이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과목 중에 한 가지가 국어입니다.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 고2 초반에 만났습니다. 그 단과반 하면서. 근데 이미 뭐냐면 저 내신 포기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충남여고 다니는 학생인데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국어를 너무 망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봐야 소용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이 중3 때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국어의 예비학습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보내주시면 그만큼 실망하지 않도록 준비는 철저히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 내용도 다 짜놓고 있는 상태고 교재도 이미 만들었고 저희들이 만드는 교재와 그 다음에 11종 그 통합 국어 과정들이 있어요. 그거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해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준비했으니까 부모님들 많이 좀 학생들 보내주시고요. 믿고 맡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